만삭의 서진이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이만식이 차가운 물을 서진에게 끼얹으며 소리쳤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사생아 따위 나으러 와서! 이 애는 사생아야! 우리 집 족보에 넣을 수 없어! 다시는 오지 마! 서진은 배를 감싸 안으며 빗속으로 쫓겨나면서도 다짐했다. 살아야 해. 이 아이만은 꼭 살려야 해. 10여 년 후 그 의지가 진짜 힘이 되어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김서진은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저절로 깨어나는 습관이 벌써 10년째죠. 좁은 원룸 안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옆에서 자고 있는 12살 아들 민재의 얼굴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을 베개 밑에 깔고 입꼬리에 미소를 머금은 채 말이죠. 서진은 발끝으로 걸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옆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43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새 눈가에 자리 잡은 잔주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국립대학교 사회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 똑똑하고 당당했던 김서진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물을 끓이며 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재를 임신했을 때 28살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주는 설렘으로 매일이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시아버지 이만식은 혼전 임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진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것도 만삭의 몸으로 시댁 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도 말이죠. 이 애는 사생아야. 우리 집 족보에 넣을 수 없어. 다시는 오지 마. 그날 이만식이 던진 차가운 물의 감촉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임신 9달의 몸으로 겨울비를 맞으며 길거리에 서 있었던 그 순간의 절망감, 그리고 혼자서 병원도 없이 출산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상처로 남아 있어요. 정우는 군 복무 중 해외 파병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진과 민재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말이죠. 그 이후로 이만식은 더욱 서진과 민재를 외면했어요. 정우의 장례식장에서도 영정사진 앞에서도 서진과 민재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서진은 그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버림받은 그날 이후 자신은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만 살아가겠다고, 이 아이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끓어오르는 물소리에 정신을 차린 서진은 라면을 넣었습니다. 민재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였어요. 계란 하나를 톡 깨뜨려 넣고 김치를 몇 조각 올렸습니다. 그나마 영양을 조금이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민재야, 일어나야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깨웠습니다. 민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엄마 품에 안겼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아이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독서실 가세요? 응, 엄마가 이래야 우리 민재 학용품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 수 있거든. 서진은 서울 외곽의 작은 독서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비를 주고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청소하고 간단한 음료나 컵라면을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민재와 둘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민재의 순수한 말에 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항상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 민재를 보면 서진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전부라고 말이죠. 아침을 먹고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서진은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진도 그 중 하나였죠. 버림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민재가 새 학교로 전학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독서실 일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바빴지만 민재의 학교 생활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오늘은 민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운동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오실 수 있어요? 아침부터 민재는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가 함께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만이라도 자신의 달리기 모습을 봐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역력했어요. 당연히 가야지. 우리 민재가 1등하는 모습 꼭 봐야 하는데.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독서실 사장님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두었거든요. 오후 2시 서진은 민재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운동장에는 벌써 많은 학부모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부부가 함께 온 모습들이었습니다. 서진은 괜히 위축되는 마음을 억누르며 운동장 한 구석에 돗자리를 깔았어요. 민재는 6학년 남자 달리기 경주에 출전했습니다. 출발선에 선 아이들 중에서 민재가 가장 작아 보였지만 서진의 눈에는 그 어떤 아이보다도 당당해 보였어요. 신호와 함께 아이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화이팅! 서진은 목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민재는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뛰었어요. 비록 1등은 하지 못했지만 당당히 3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날 만큼 자랑스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운동장 반대편에서 한 노인이 민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민재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아이, 혹시? 노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민재의 이마선, 눈매, 그리고 뛸 때의 자세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죽은 아들 정우와 너무나 흡사했거든요. 이만식이었습니다. 우연히 손잡벌대는 아이의 운동회를 구경하러 왔다가 민재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10여 년 전 그토록 매정하게 내쫓았던 그 여자와 아이가 이 동네에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우랑 똑같잖아. 저 계집 살아있었구먼. 이만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내쫓은 아이였지만 그 안에 흐르는 것은 틀림없는 이씨 집안의 피였거든요. 특히 민재가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는 정우의 것과 판박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해산할 때 이만식은 슬금슬금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은 민재의 운동복을 정리하느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였어요. 얘야, 잠깐. 이만식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낯선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네, 너 이름이 뭐니? 김민재요. 김씨. 이만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명 이씨 집안의 혈통인데 성씨는 어미 것을 따랐군요. 아버지는 누구냐? 민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아빠 없어요. 엄마랑 둘이 살아요. 민재의 대답에 이만식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이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나. 아마도 자신들 가족을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엄마는 어디 있니? 저기 있어요. 민재가 가리킨 곳을 보니 분명히 그때 그 여자였습니다. 김서진.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만식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많이 야위고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때의 그 여자였습니다. 이만식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미안함과 동시에 분노도 있었어요. 자신의 혈육을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서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거든요. 민재야, 어디 있었어? 서진이 민재를 찾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재 옆에 서 있는 노인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이만식도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는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집에 가자. 서진은 민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만식은 그런 서진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이만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만식의 얼굴에는 어두운 기운이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저 아이는 분명 자신의 손자였고 이씨 집안의 대를 이을 혈육이었거든요. 운동회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독서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운동장에서 마주친 이만식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설마 무슨 일을 벌이겠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예감은 틀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민재 학교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당장 학교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재 관련해서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서진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장실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만식이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담임 선생님이 서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민재는 어디 있어요? 지금 도서관에 있습니다. 사실 민재 할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만식이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여 년 만에 마주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흘렀어요. 김서진 씨, 오랜만입니다. 이만식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죠?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중재에 나섰어요. 두 분 다 우선 앉으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교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이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재의 법적 보호자를 변경하고 싶어서입니다. 서진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법적 보호자를 변경한다니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는 제 손자입니다. 제 아들 이정우의 아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머니 쪽에서만 키워왔잖아요. 이제는 친할아버지인 제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이만식의 말에 서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손자를 데려가겠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생활하며 족보에도 넣을 수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늙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혈육은 혈육이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현재 어머니가 단독 양육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변경하자는 겁니다. 민재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요. 할아버지인 제가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가 있고요. 이만식의 말에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경제적 여유를 들먹이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경제적 여유가 전부인가요?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죠? 이제 와서 왜요? 그때는 날 쫓아내고 아들 영정 사진 앞에서도 날 외면했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만삭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도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내쫓았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뭐가 다른데요? 그때도 민재는 똑같은 정우 씨의 아들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손자라고 하세요? 이만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민재는 똑같은 자신의 손자였으니까요. 정우 핏줄은 우리 집 몫이야. 데려가겠다. 결국 이만식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미안함이나 후회가 아니라 그저 혈육에 대한 소유욕이었던 거죠.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혼자서 민재를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생들이 떠올랐어요. 밤새 열이 났을 때 병원에 데려갔던 것도,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던 것도 모든 게 자신이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기르고 여기까지 키운 건 저 혼자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데려가겠다고요? 교장 선생님이 다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다 민재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으실 텐데 차근차근 대화로 풀어보시죠. 하지만 이만식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법적으로 조부모에게도 양육권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정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이만식이 진심으로 민재를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서진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전부였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서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만식과 교장 선생님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신 우리 집 이름 꺼내지 마세요. 민재는 김민재입니다. 이민재가 아니라요. 서진은 그렇게 말하고 교장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절대 민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말이죠. 교장실을 나온 서진은 복도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10여 년 만에 마주한 이만식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민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서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서관에서 나온 민재가 서진을 보고 달려왔어요.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서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지켜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민재야, 괜찮아? 네, 그런데 엄마 왜 학교에 오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재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선생님이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별거 아니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민재를 임신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시댁을 찾아갔던 그날 말이죠.
그때 서진은 임신 9달째였습니다. 배가 불러서 걷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정우가 해외 파병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을 찾아갔었어요. 정우와 함께 갔지만 이만식은 두 사람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우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만식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어요. 결혼? 순서도 모르는 놈이 무슨 결혼이냐? 아버지, 서진이 임신했습니다. 책임져야죠. 책임? 그런 계집이 누구 아이를 뵌 건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이만식의 말에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그런 여자로 몰아가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만식은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너무해. 순서도 지키지 않고 임신부터 해놓고는 이제 와서 결혼하자고? 우리 집 체면이 말이 되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 사랑이면 다야? 체면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만식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진은 무서웠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서진이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이만식은 차가운 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서진에게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이 애는 사생아야. 우리 집 족보에 넣을 수 없어. 다시는 오지 마. 차가운 물이 온몸에 쏟아지는 순간 서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만삭의 몸으로 젖은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이만식은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서진아, 아버지. 정우가 문을 두드렸지만 이만식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정우는 서진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아버지를 설득할게. 하지만 정우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며칠 후 해외 파병을 떠나야 했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급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정우는 군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혼자 남겨졌어요. 시댁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 병원비도 혼자 마련해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출산할 때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었거든요. 결국 서진은 원룸에서 혼자 민재를 낳았어요. 그때의 고통과 두려움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재의 목소리에 서진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았어.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만식이 정말로 민재를 데려가려 한다면 법적으로 싸워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서진에게는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만식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때 자신에게 물을 끼얹었던 그 순간도 말이에요. 당신이 날 밀쳤던 날을 아직 기억해요.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때의 서진은 혼자였지만 지금은 민재가 있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민재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오늘도 맛있어요. 민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아이의 웃음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이만식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지만 서진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독서실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민재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만식이 학교에 나타나는 건 아닐까? 민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서진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저 왔어요. 하며 밝게 인사하던 민재가 조용히 신발만 벗고 있었거든요. 민재야, 학교 어땠어? 서진이 부엌에서 나와 민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민재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아이 옆에 앉으며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민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이만식이 뭔가를 버린 거였어요. 할아버지, 어디서? 학교 앞에서요. 방과 후에 나오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진은 민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민재야, 엄마 쪽 좀 봐봐. 서진이 부드럽게 민재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재의 왼쪽 뺨이 벌겋게 부어 있었거든요. 민재야, 이게 뭐야? 뺨이 왜 이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서진의 놀란 얼굴을 보고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야,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민재 뺨을 때렸어? 서진은 민재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평소보다 높은 것 같았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때리셨어요. 민재의 작은 목소리에 서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이만식이 민재를 때렸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때렸다고? 네. 할아버지라고 하시면서요. 저보고 내 엄마는 부끄러운 여자라고. 민재의 말에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이만식이 어떻게 감히 민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또 뭐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랑 살고 싶다고 했더니 그때 때리셨어요. 민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서진은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의 마음도 함께 떨렸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는 잘못 없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부끄러운 여자예요? 민재의 순진한 질문에 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이만식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민재야. 엄마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너를 낳고 키운 게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야. 서진은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우리 민재는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 민재는 서진의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어요. 이만식이 어떻게 감히 아이에게 손을 댈 수 있단 말인가요?
그날 밤 서진은 민재가 잠든 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만식이 민재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었거든요. 서진은 옷장을 열어 정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면접을 볼 때 입었던 옷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민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민재는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민재야, 오늘은 엄마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재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엄마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서진은 민재를 교실에 보낸 후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만식과 정면으로 맞설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거든요. 서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10여 년 전 시댁에서 쫓겨났던 그 나약한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제 서진은 민재의 엄마였고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장실 앞에 도착한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10여 년 전 시댁에서 쫓겨났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서진은 민재의 엄마였고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어요. 교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서진은 예상했던 대로 이만식이 이미 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만식은 서진을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난 서진의 모습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어머님 오셨군요.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이 서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어요. 아이에게 손대신 분이 여길 왜 오셨죠? 서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만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서진의 첫 마디가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손을 댔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만식이 시치미를 때려 하자 서진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부은 뺨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뭔가요? 제 아이 뺨이 이렇게 부어 있는데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세요? 사진을 본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뺨이 확실히 부어 있었거든요. 할아버님, 정말 민재를 때리셨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만식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게 아이가 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버릇없이 굴었다고요? 12살 아이가 뭘 어떻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만식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자기는 할아버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랑만 살고 싶다고. 그래서 교육을 좀 시킨 거예요. 교육이요? 뺨을 때리는 게 교육인가요?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만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이만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손자니까? 그 애 우리 집 피잖아. 나도 권리가 있어. 이만식의 격앙된 목소리에 교장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당황하며 중재에 나섰어요.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만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권리요? 지금까지 어디 계셨죠? 민재가 아팠을 때, 학교에 입학할 때, 생일날에 어디 계셨어요? 그때는 사생아라며 족보에도 넣을 수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손자라고 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서진의 말에 이만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집을 부렸어요. 어쨌든 그 아이는 이씨 집안의 혈육이야. 정우의 아들이고 내 손자라고. 혈육이면 다인가요? 혈육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도 되는 건가요? 나는 그 아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손자를 훈육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시 중재에 나섰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훈육이요? 아이에게 내 엄마는 부끄러운 여자라고 말하는 게 훈육인가요? 서진의 말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식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이가 이해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엄마가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낳았는지. 어떤 상황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만식의 편견과 고집이 여전히 그대로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잖아.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게 어딨어. 그럼 그때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만삭의 며느리를 쫓아내고 혼자 출산하게 만든 분이 누구세요? 서진의 말에 이만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곧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내가 화가 많이 나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뭐가 다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민재는 똑같은 아이인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서진이 따져 묻자 이만식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대가 끊어질까봐 걱정되는 거야. 그 아이라도 이씨 집안을 이어가야 하잖아. 그 순간 교장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만식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거였어요. 혈육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도구로 민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서진은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준비해온 것을 꺼낼 때였어요. 더 이상 이만식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서진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만식도 궁금한 듯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이 가방에서 무엇을 꺼낼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뒤바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교장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봉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만식도 궁금한 듯 목을 길게 빼고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침착한 모습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자아냈거든요. 이게 뭔가요?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펼쳤어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신분증이었습니다. 이게 제 이름입니다. 서진이 신분증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김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만식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겁니다. 서진이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가족관계 증명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서진이 손가락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민재 마이너스 부모 김서진. 교장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만식이 서류를 빼앗듯 가져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고 어머니는 김서진으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민재의 출생 신고를 할 때 아버지 란을 비워둔 채로 신고했습니다. 정우 씨는 그때 이미 돌아가셨고 시댁에서는 저희를 인정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럴 리가 없어. 정우는 분명 혼인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이만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혼인신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별개죠. 서진이 보여준 것은 혼인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이정우와 김서진의 혼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혼인신고일과 민재 출생일을 비교해 보시면 교장 선생님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민재가 태어나고 나서 몇 달 후에 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담임 선생님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진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우 씨가 해외 파병을 떠나기 전에 급하게 혼인신고만 했어요. 하지만 민재 출생신고는 제가 혼자 했습니다. 그때는 정우 씨도 없었고 시댁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추가할 수 있잖아. 이만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추가하려면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때 저희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서진의 말에 이만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때 서진과 민재를 외면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진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민재의 주민등록 등본이었어요. 민재의 성은 김씨입니다. 김민재. 법적으로 이만식이라는 이름은 민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일치했어요. 민재는 법적으로 김서진의 자녀일 뿐 이만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살린 건 저 하나뿐입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0여 년간의 모든 고생과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이름을 지은 것도, 학교에 보낸 것도, 병원에 데려간 것도 모두 저 혼자 했습니다. 이만식이라는 이름은 이 아이 인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만식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의 보호자는 저 김서진입니다. 교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만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주장했던 권리가 사실은 아무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혈육은 혈육 아니야? 이만식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혈육이라면 그때 왜 외면하셨죠? 만삭인 며느리에게 물을 끼얹고 쫓아내신 분이 이제 와서 혈육을 말씀하세요? 이만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이만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장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용서해다오. 손주를 한 번만 더 보게 해다오. 이만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을 혼자 키웠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할아버지 노릇을 하시겠다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거라. 내가 잘못했다. 이만식의 간절한 목소리였지만 서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민재는 제 아들입니다. 김민재로 살아갈 겁니다. 서진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이만식이 민재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나온 서진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만식이 민재를 건드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만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집 앞 편의점에서 이만식과 마주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만식의 눈빛에서 적대감 대신 깊은 후회가 느껴졌거든요. 민재, 엄마. 이만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잠시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만식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들어보기로 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이만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서진은 묵묵히 들었어요. 그때 당신을 쫓아낸 것, 손자를 때린 것, 모든 게 내 잘못이었습니다. 이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체면만 생각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말이죠. 혈육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이만식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우 보험금이에요. 그동안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재에게 주고 싶습니다.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의 보험금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왜 이제야? 미안합니다. 그때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민재는 당신이 키워야 해요. 당신이 진짜 엄마니까. 이만식은 봉투를 서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재가 나중에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이것도 주세요. 이만식이 꺼낸 건 정우의 사진과 편지들이었어요. 정우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입니다. 당신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서진은 정우의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것들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 민재의 중학교 입학식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이만식이 준 보험금으로 민재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정우의 편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민재에게 정우의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민재야, 이건 내 아빠가 쓴 편지야. 민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우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서진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꼭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매일 함께 놀아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싶어? 아이 이름은 민재가 어때? 백성을 아끼는 인재라는 뜻이야. 우리 아이가 착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도 저를 사랑했네요. 그럼 아빠는 너를 무척 기다렸어. 하지만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지.
민재는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백성을 아끼는 인재가 되고 싶어요. 중학교 입학식 날 서진과 민재는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신입생 대표로 선발된 민재가 입학 소감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저는 김민재입니다. 저를 혼자 키워주신 엄마와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아빠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사랑은 하나입니다. 저는 엄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빠의 꿈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서진은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민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민재와 함께 정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아빠, 저 민재예요. 엄마가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컸어요. 민재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김민재로 살아가지만 아빠의 사랑도 기억할게요. 엄마와 아빠 두 분의 아들로 자랑스럽게 살게요. 서진은 정우의 묘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우 씨, 우리 아이 잘 컸지?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민재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정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의 희망이 있었어요. 김서진과 김민재, 그리고 하늘의 이정우. 세 사람이 만든 진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세상의 모든 서진과 민재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